이번 시간은 이민년에서 계묘년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미리 계묘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 같은 경우는 천간의 임수가 지지로 이렇게 수생목을 하게 되는데, 이 임목이라는 것이 이 천간의 이 생을 받으면서도 이 임수의 영향권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생을 해줘도 임목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직장 상사가 후임한테 끌려가고, 연상이 연하한테 끌려가고, 엄마가 자식한테 끌려가고, 뭐 누나가 연하남한테 끌려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나 역시 내 생각과는 이 현실이 따로따로 논다.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게 현실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지에 신유술이 있다, 자기 사주에 신유술이 있다, 이거는 금기운이잖아요. 사유축이라도 이렇게 금과 관련된 기운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되죠. 컨트롤한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지에 금기운이 아예 없거나 그냥 목만 있을 경우에는 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수라는 것도 좀 막연한 거고요. 막연하다, 어둡잖아요. 그리고 임목이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솟구치려고 하는 그런 힘만 있는 거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아프더라도 병명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계획만 있고 현실적인 것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비현실적인 글자들 있죠. 뭐 진토라든지 똑같이 비현실적인 글자들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토 같은 글자는 얘는 확실한 거 원하거든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막연하게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거를 못 믿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금수가 강하다, 그럼 얘를 막 줬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생도 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잡는 거잖아요. 그쵸? 집착 아닌 집착을 보일 수도 있었던 한 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묘가 됐다는 것은 막연하기만 했던 것들이 실체가 보이는 거죠. 땅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온 거니까 맥을 잡을 수 없었던 일들이 묘에서는 구분이 된다.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임수는 자꾸 임목을 생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 따라다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할머니가 손자 밥 먹이려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이었다면, 계면은 묘가 이제 얘도 왕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손자가 컸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죠. 따로따로. 이 운동성이라는 것도 개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고, 묘는 좌우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각자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 이민년에 힘들었던 거는, 만약에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 상사가 하는 일과 그리고 후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구분이 안 되고 확장이 되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 있어요. 가정에서 본다면 집안일을 분배할 때도 애매해지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계묘년에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 이민년만큼의 그런 마찰, 사람들 간의 마찰은 다소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민년을 보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무신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흐름을 중단시키고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뭔가 협의점을 찾아간 모습이 이제 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없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신유월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묘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월이 뭐 이게 열매도 되지만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씨앗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뭔가 초석을 다져서 내년에는 인해서 묘로 과정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묘의 형태로. 근데 문제는 이제 병화 있는 사람들이죠. 사주에 병화가 있다. 문제는 병화가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임수 같은 경우는 병화를 그렇게 심하게 극하진 않거든요.
이 높낮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임수는 병화를 제대로 극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개수는 똑같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병화를 임수보다 더 심하게 극하는 게 개수거든요. 이렇게 안개 끼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사주 내에 병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무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병화를 꺼트리려고 하는 개수를 이 무토로서 막는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공을 세우는 거예요. 공을 세운다. 만약에 연월에 병화가 있고 뭐 나한테 무토가 있으면 개수에 의해서 꺼질 뻔한 거를 내가 가진 뭐 무토의 성분으로 이렇게 합해 오니까 병화를 살린 사람이 되잖아요.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 세상을 구한 거 아니야? 병화를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병화가 꺼질 뻔한 거를 살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천간에 가불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무토의 여부가 또 중요하죠. 무게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불목이 있으면 무게합을 더 잘합니다. 왜냐면 목을 키워야 된다는 이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무게합을 더 잘할 수가 있죠. 계묘의 특징이 인목에서는 이건 조화한 거잖아요. 조화한 건데 묘가 되면 습으로 붙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습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천간의 개수가 불까지 꺼버렸어. 아, 이렇게 되면은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불 끄고 엉겨 붙으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기억하실 거는 올해 이민년에 계획만 했던 것들을 계묘년에는 실천한다. 그리고 이민년에 뭔가 콕 집어가지고 뭔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계묘년에는 결정 지어진다. 결정된다. 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기유월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민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계묘년으로 가기 위한 이 초석을 다져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스포트를 올려야 될 때예요. 이번 달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으로 연결되는 게 다르니까 무신, 기유, 경술까지가 이민년의 기운이 되고 이제 신해부터는 계묘년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마지막 두 달 이제 9월, 10월 잘들 보내시고 뭐 어차피 새해 운세는 또 할 거니까 일단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